야, 걔 문자 하나에 벌써 5번 휴대폰 봤다며? 어제 화장하고 새벽 산책 나간 거 진짜 걔 때문이야? 친구들 모임 또 안 나왔대. 완전 사랑아리 중이라던데.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설렘은 금세 집착이 되고 감정은 폭주하며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체면은 사라지고 친구는 하나둘 떠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헛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몇 번의 대화만으로 마음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생일에 무언가 준비했겠지.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수록 고통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다름없는데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웃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혼잣말이 쌓이면서 마음은 금세 뒤엉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기대일 뿐입니다. 헛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 없이 친절했을 뿐인데 기대를 품은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애정이 미움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는데 그걸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대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받고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 사람은 진심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하면서 감정은 끝없이 소모됩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마음과 자괴감뿐입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깊게 빠지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땐 흘려보낼 수 있는 일도 노년에는 평생의 흉터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사는 71세 유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66세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커피도 마시고 전시회도 함께 가고 같은 클래스를 들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 여사는 이건 분명 연인 사이로 발전할 인연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어 혹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 그냥 친구로서 편했을 뿐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냉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유 여사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후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자리에서 유 여사는 내가 혼자 드라마 찍은 거지 뭐 다음엔 대본이라도 받아야겠어 라며 웃으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허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헛된 기대는 웃음 뒤에 긴 한숨을 남깁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눈에 들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몸도 마음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인데도 새벽같이 나가 운동을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걷고 무릎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하이힐을 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 무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심장은 예전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을 봐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피곤한 몸으로 꾸밈새를 유지하고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식사하며 힘을 내는 척합니다. 결국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았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혹사시키고 있었구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무리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마음에 걸리는 행동도 이해하려 애쓰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감추며 연기하듯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낀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을 없애고 무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무리는 결국 감정적 폭발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쌓인 피로와 억눌림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이 요동치며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상대는 당황하고 멀어집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아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다정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여유를 앗아가고 내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바치는 위험한 길로 몰아갑니다. 그 무리가 누적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치고 결국 사랑 자체가 고통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례로 천안에 사는 68세 최 여사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63세 남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있는 날만 나가던 그녀가 이 남성과 자주 마주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노래교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소 안 입던 치마를 꺼내 입으며 변화를 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7cm 힐을 신고 같이 노래 부를 기회가 오면 무대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서는 미역국에 소불고기를 해와서 도시락처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프지 말고 좀 천천히 하라며 말렸지만 최 여사는 이 나이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갑작스레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와 탈수, 디스크 악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병문안을 기대했지만 그 남성은 죄송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최 여사는 주변에 사랑도 좋지만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더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에 담긴 허탈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사랑에는 무리보다 여유가, 집착보다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쿵쾅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차갑네. 왜 웃지를 않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감정을 집어삼킵니다. 평범한 대화도 사소한 농담도 일상적인 행동조차 감정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정이 집착으로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바빠서라는 말이 날 피하는 거야로 들리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로 왜곡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하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심장이 조이고 웃음 한 번에 온몸이 전율하며 외면하는 듯한 행동엔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은 사실 상대가 아닌 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도 그 과한 반응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민감하시지? 에서 시작해 점점 무섭다, 부담스럽다는 감정으로 변합니다. 결국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가 긴장과 경계로 얼어붙게 됩니다.
조금만 말을 아껴도 늦게 답장을 해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질문이 쏟아지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반응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도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상대의 SNS를 들여다보며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고 메시지 하나에 수십 번의 의미를 부여하며 말투의 변화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치명적입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설렘보다는 안정, 불안보다는 여유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사랑은 지옥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요동은 고요해야 할 노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삶의 균형마저 무너뜨립니다. 말에 예민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고 고독만 짙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의 66세 이 여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64세 남성과 문자로 자주 소통했습니다. 매일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던 중 어느 날 그 남성이 이틀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혹시 기분 상하게 했나요? 왜 연락을 안 하시죠? 라는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남성은 그냥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라는 답변을 남겼지만 이후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성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오늘은 바쁘네요 라는 말에도 이젠 나한테 관심 없다는 뜻인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관계였는데 점점 숨막히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여사는 지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문자 하나에 내 인생이 들쑥날쑥했어 라며 웃으며 털어놨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사랑이 아닌 감정의 중독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그토록 지켜온 존엄함,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인격이 단 한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면 자존심은 사치가 되고 체면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로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친절해지고 불편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게 비위 맞추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라며 쿨한 척을 하지만 속은 끓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짜증이 나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친절하게 굴고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체면을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챕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애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라는 조언도 체면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존심이란 건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랑은 그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사람 앞에서만은 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자존심이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삶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동네 요가 교실에서 만난 62세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운동복에 향수를 뿌리고 항상 수업 30분 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외워 매번 챙겨갔습니다. 문제는 박 할아버지가 친구들 모임까지 빠지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수업에 지각하자 무슨 일 있냐고 문자, 전화, 심지어 꽃다발까지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박 할아버지는 수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네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 사이에선 사랑병 걸린 박 선생이라며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젊은 애처럼 굴었지 뭐야 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지만 그 체면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었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가슴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품격과 체면 그리고 자존감 위에 서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외롭지 않게 하루를 나누던 친구들이 점점 뒷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리고 충고는 질투처럼 느껴지며 대화는 그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은 지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성적 감정에 푹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배려심 있던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입장은 무시됩니다. 친구가 아파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들은 소외되고 오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사랑이 끝났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이미 멀어졌고 위로받고 싶어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감정에 매달려 사랑을 줬다가 진짜 소중한 관계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견딜 수 있어도 친구 없는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고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기력이 없을 때 손잡아줄 사람, 마음 터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성에 대한 감정 하나로 잃어버리면 노년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다시 만들 수 있었던 우정도 나이가 들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순간 인생의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성적 감정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눈치를 줍니다. 조금 천천히 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라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말이 귀찮고 마음에 거슬리고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결국 넌 왜 내 행복을 질투해?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된 감정뿐입니다. 실제 사례로 울산에 사는 65세 양 여사는 평소 친구들과 김치 모임이라 불리는 요리 동호회를 매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 음식도 나누고 건강 이야기부터 자식 자랑까지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는 어느 날 60대 후반의 남성과 요가 교실에서 만나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치 모임에 늦거나 빠지기 시작했고 참석해도 온통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고 조심스럽게 충고도 했지만 양 여사는 내가 인생을 좀 즐긴다는데 왜 다들 말이 많아?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김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양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길로 몸져 누웠습니다. 회복 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양 여사는 김치 담글 줄 아는 건 여전한데 같이 담글 사람이 없네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은 대가는 10년의 우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쉽게 잃고 다시는 쉽게 얻지 못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윤혜수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잔치 음식, 제사 음식, 가족 모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아들, 딸, 손주들 모두 할머니의 음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명절 준비 때문에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정작 아무도 할머니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차례 음식 하나에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는 할머니는 요즘 뭐도 못 만들잖아요. 엄마가 더 잘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 할머니는 식탁 끝자락에 앉아 식은 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대하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처리하며 할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잊히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눈치만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인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무시입니다. 쉬세요라는 말 뒤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라 말하지만 그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회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노인은 점점 손을 놓게 되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상실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절망적인 침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기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 해도 돼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같은 말들로 벽을 쌓으면 노인은 그 안에 갇혀 점점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인형처럼 변해갑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된 노인이 나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위축과 활동의 중단은 근력 저하, 관절 굳음, 기억력 감퇴,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치매와 와병의 길로 직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노인의 남은 삶을 앗아가는 무서운 제거 행위입니다. 노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소 불편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며 존중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라도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90세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자에 앉아 쉬는 삶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함께 움직이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먼지 쌓이게 두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에서 78세의 박철우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들 손잡고 소풍도 자주 다녔고 직접 고른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외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메뉴도 주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였고 박 어르신은 메뉴판을 보며 이게 뭐냐? 나는 된장찌개나 먹고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인기 많은 음식이에요 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젓가락질이 불편해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계산도 며느리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존재감 없는 손님처럼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었지?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신호는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을 의사결정권 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건강과 재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태도는 노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결과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존중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어차피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노인의 판단을 무시합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제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노인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반복적으로 배제당하면 뇌는 스스로 쓸모없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라는 말만 남고 이는 곧 자율성 상실, 사고력 저하, 인지능력 퇴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정을 못하는 노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배제와 무관심, 존중 없는 선택의 강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런 노인의 모습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왜 아버지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묻지 않고 왜 어머니가 결정을 못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무책임하게 넘겨버립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가 노인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자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마지막 끈이 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재산 결정을 할 때 노인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의견이 젊은 세대와 다르더라도 듣고 존중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인을 사람답게 대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미래의 당신도 그 무시를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정태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 들러 신문을 사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TV 토론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며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살아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스마트폰을 만지며 묻는 말에 정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뉴스 보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틀렸다,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반응만 돌아오니 점점 말수가 줄고 토론을 즐기던 입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뉴스를 볼 때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는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노인의 인생 경험을 무가치한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은 친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엔 깊은 경멸과 무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노인의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무게에서 나온 생각이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통찰입니다.
그 가치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지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주들이 조부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 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빠르게 자기 비하와 무기력으로 번져 결국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정보만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 스마트폰에서 읽은 기사만을 진짜라고 믿고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는 낡은 생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단지 데이터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지혜와 판단은 나이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세대를 단절시키고 배움의 기회를 없애는 어리석음입니다. 노인은 말이 많아진다기보다 말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 노인의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사회가 그 입을 막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반박하기만 한다면 노인은 점점 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수십 개의 정보를 넘기는 동안 노인은 인생에서 단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혜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어르신이 무슨 말을 하시든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라고 공감해주고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은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병에도 강해지며 건강한 노년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말은 짧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남깁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경청은 노인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김영순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곱게 핀 머리로 품위 있는 노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세련된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겪은 일이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간 김 할머니에게 젊은 미용사는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확 자르죠 뭐라며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피식 웃었고 김 할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보며 참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누가 자기 외모를 언급할까 두려워 늘 시선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네 번째 신호는 외모나 복장, 몸 상태를 웃으며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정면으로 짓밟는 잔인한 모욕입니다. 주름이 많아서 화장 안 먹어요, 아이고 허리 굽으셨네 같은 말들은 듣는 노인에게 칼날처럼 날아들어 존재 자체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한 독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도 여전히 자기 외모에 대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욕심, 나이값 못한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노인은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이런 외모 조롱이 무심코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그런 옷 입으면 촌스러워요, 아버지 그 머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엔 노인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은 개성으로 존중받지만 노인의 스타일은 우스꽝스럽다는 말로 쉽게 평가됩니다. 결국 노인은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며 점점 사회와의 단절 속으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긴다면 그것은 존엄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고 때로는 칭찬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화장 잘 되셨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노인의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감동의 언어가 됩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웃음거리로 삼지만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눈빛, 자세, 손끝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을 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외모는 연륜이 깃든 자랑이며 시간이 남긴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조롱하게 되는 셈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이면 손수 다듬은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에게는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며느리에게는 손맛 가득한 무생채를 준비하며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 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반찬을 준비해도 필요 없는 짓처럼 느껴졌고 점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반찬통은 먼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외면당하고 손주조차 할아버지 반찬은 짜서 싫어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을 우습게 보는 다섯 번째 신호는 노인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인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명백한 무시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는 말 속엔 사실상 당신의 정성과 시간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자신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과 수고를 젊은 세대가 귀찮음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여긴다면 노인은 점점 사랑을 표현할 수단을 잃고 결국 감정을 닫고 마음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무시는 노인의 자존감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주를 챙기고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세요라는 잔인한 선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 했던 마음이 밀려나고 도우려 했던 손길이 잘려나가면 노인은 마침내 살아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외로운 벽이 됩니다.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이 짜고 방식이 오래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짜 예의입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랑의 손길조차 불편해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반면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노인의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작게라도 표현된 정성을 존재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성과 배려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 꿈을 꿔 새벽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 카톡 사진 바뀌었길래 심장이 철렁했어. 혹시 다른 사람? 전화 한 통에 온몸이 떨려. 그게 노인네야 사랑아리지. 노년에도 심장은 뜁니다. 문제는 그 뛰는 가슴이 사랑이 아닌 집착일 때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 인연에 집착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평화, 친구와의 관계, 건강한 정신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설렘인 줄 알았던 감정이 독처럼 변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노년에 피어난 감정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눈을 떠도 허무하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며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저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한번 엇나간 감정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미칠 듯한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도 손주들의 웃음도 맛있는 식사도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착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자괴감까지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책과 원망, 후회가 반복되면서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따라 흔들립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가슴 통증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동반되며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인연이든 오랜 과거의 인연이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걸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연에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감정에 빠지면 모든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을 유지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평온한 삶은 결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는 72세의 최할머니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이 닿자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미용실을 다니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핸드폰 문자 알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었고 결국 몇 달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최할머니는 크게 낙담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 하나의 인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자존감이 끝없이 무너집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졌던 자신이 어느새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대답의 속도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상처받습니다. 스스로도 어이없을 만큼 감정이 휘청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쌓이고 결국은 자신을 작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이 전부 다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괴로워집니다. 외모를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지난 세월을 원망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기분에 휩싸이며 더는 어떤 일도 의미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흔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아픈 곳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혹여 부담스러워 떠날까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의 기분만 살핍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연이 아닌 굴레가 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자존감의 최후를 불러옵니다.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재미없는가? 혹시 짜증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본인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오로지 상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인생은 이미 사라지고 타인의 평가에 기대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은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의 감옥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69세 김 할아버지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노래 부르고 웃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눴지만 어느 날부터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얘기하는 것만 봐도 불쾌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자 불안감이 폭발했고 자신의 외모와 나이를 탓하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재미가 없겠지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고 급기야 그 여성에게 선물 공세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은 부담스러워요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길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노래교실을 다니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서는 자존감 다 바닥나더니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늙어도 자존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현재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머리는 과거에 고정되고 가슴은 상상 속의 미래에 매달리며 발밑에 있는 현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식사마저 의미를 잃어갑니다. 인연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웃음도 손주의 장난스러운 재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인연, 그 감정만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연락이 올까? 를 기다리는 삶은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SNS를 수십 번 확인하고 카톡의 상태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산책도, 오늘의 모임도, 오늘의 일상도 온통 그 사람이라는 그림자에 묻히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습니다. 틱탁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년은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인연 하나에 휘둘려버리면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오늘의 따뜻한 국물 한 술보다 오늘의 맑은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람은 그 당연한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TV를 틀어도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라는 끝없는 의심과 상상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삶 자체가 고문이 됩니다.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딴 데 있으니 결국은 혼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말에도 무심하게 대답하고 가족이 웃으며 다가와도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내 삶은 인연의 그늘 속에 서서히 말라갑니다. 실제 사례로 수원에 사는 67세방 여사는 동네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약사와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지한 눈빛에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같이 약국에 가서 무언가를 사야 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약국 먼저 들러야 해서라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댄스 교실도 그 시간엔 혹시 그 사람을 놓칠까 봐 관뒀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약사는 이사 문제로 약국을 접었고 박 여사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 버렸다는 게 후회되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2년 하나의 현재를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결과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호의조차도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저 예의로 건넨 인사도 혹시 날 좋아하나? 로 해석되고 웃으며 전한 안부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로 비틀어집니다. 결국 상대의 본심은 사라지고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왜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착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욕심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혼자만의 감정이 더 씌워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 의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늦게 답장을 보내면 날 시험하는 건가? 말을 아끼면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연락을 안 하면 누굴 만나는 거지? 라는 상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는 현실을 덮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을 본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마음속에 만들어진 허상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호의가 강요로 변하고 관심이 간섭으로 번지며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불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쪽은 그 거리조차 왜 저러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로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감정은 병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찹니다. 왜곡된 진심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노년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개입하면 모든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고 결국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전주의 70세 윤 여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책을 함께 추천해주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그 남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조차 자신을 의식한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는 직접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후 그는 도서관 출입을 꺼리게 되었고 윤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사람이 날 농락한 거야 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왜곡된 진심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우픈 추억이라며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때 나 혼자 영화 찍고 있었더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연은 영화처럼 시작해도 막장 드라마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오랜 미련은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오랜 미련이 가슴속에서 골마가며 병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나아가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련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고 감정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말라 죽은 꽃을 매일 물에 담그며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습니다. 오랜 미련은 생각의 방향을 일그러뜨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아직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옛날의 사진 한 장이 눈물로 이어지고 가슴을 파고들며 숨을 쉬기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미련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순간도 그저 스쳐간 인연도 머릿속에선 찬란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장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미련이 점점 일상에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눈을 떠도 잠이 들어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마음 한구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만 붙잡고 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삶,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생기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는 것뿐인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도 미련에 빠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몰라서 그래, 우리는 남달랐어 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감정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미련은 고집으로 바뀌고 결국 삶을 왜곡하는 틀로 굳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감정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미련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사소한 즐거움도 미련이라는 감정에 눌려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감정의 사슬에 묶인 채 혼자 앓고 혼자 울고 혼자 허무함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씩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서서히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74세 정할아버지는 30년 전 갑자기 떠난 아내의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매년 그녀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추억의 의미였지만 갈수록 그녀가 언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갔던 음식점을 혼자 앉아 바라보며 언젠가는 올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고 어느 해부턴가는 그녀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직접 상상하며 말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할아버지는 너희가 뭘 아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마음이 병이 되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최근엔 친구들 사이에서 로맨스 중독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할아버지는 이제는 그 사람 생각 안 해도 밥맛이 돌아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랜 미련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야 하냐?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야. 다 필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예민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들한테 맞춰주며 손해보고 속 끓이며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사회적 위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내게 무엇을 남았습니까?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과는 억지로 만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걸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만 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더 이상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는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내가 행복한가? 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고작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연락 한 통 없는 쓸쓸한 나날입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노년에 접어들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체면, 남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행복한가? 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희생하고 참고 배려하고 그런 삶은 끝내야 합니다.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마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걱정된다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두렵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본인의 삶을 삽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젠가 부모님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행복하게 살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변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거리라는 후회는 가장 쓰라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든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의무감에 사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손해보는 게 인생입니다.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차갑게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란 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0세 김 씨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수발, 자식 교육까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입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합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우린 바쁘니까 알아서 사세요 라는 뜻 아닙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한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행복한가? 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겁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 그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내 삶을 흔들어야 합니까? 과거에 연연하는 순간 현재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억울했던 일이 끝까지 복수하고 싶고 후회되는 일은 다시 돌리고 싶고 서운한 일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있습니까? 자식이 냉정하게 됐던 순간이 떠오릅니까? 한때 친했던 친구가 나를 외면했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는 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분노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감정들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순간 늙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지고 원망이 쌓일수록 얼굴엔 주름만 늘어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짐을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 씨는 1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고 박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남자가 불행해지길 바랐고 자식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은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건 박 씨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났고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따지면 마음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내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듯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와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따지면 결국 마음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요구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받아야 할 걸 못 받았던 기억들, 약속이 깨졌던 일들 다 따지고 살았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 상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눌 수도 없고 다 따진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어디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더 피곤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속상합니까?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모른 척해서 화가 납니까? 다 따지고 싸워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상대가 변합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꼬이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남은 인생 더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봐도 그냥 넘기고 속상한 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봐야 결국 억울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양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 따지고 분노하면 결국 나만 피곤해집니다.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곤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온 세월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쉽게 넘기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70세 이 씨는 평생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로 싸웠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고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과도 다퉜습니다. 늘 따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과는 연 끊긴 지 오래고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병들고 사람들만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고 친구와도 다시 웃으며 만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흘려보냈습니다. 따지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도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피곤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았고 손해보면서도 좋은 사람인 척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결국 혼자 남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내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한 통 없는 친척들, 연락하면 바쁘다고만 하는 친구들,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들. 이런 관계를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기만 합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남음담, 끝없는 비교. 듣고 있으면 기운만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들과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좋은 책을 읽고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화할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요구만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상처만 주는 가족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지인과 멀어지면 외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몇몇 귀한 사람들과만 깊이 교류하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챙기고 누구 생일이니 모이자, 누가 힘들다니 도와주자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연락했을 때도 나중에 보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운 일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왜 붙잡고 있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정 씨는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오래 꿈꿨던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계획표를 짜며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고 아무리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축을 철저히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까지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헛웃음만 나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사라지고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고 예상과 다르면 스트레스 받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은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가고 건강 걱정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올지조차 모르는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돈을 아꼈고 노년에 편히 살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고 준비했는데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계획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그때 즐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 눈치 보느라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느라 필요 없는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가? 그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애써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더 이상 참고 계산하고 예민하게 살 필요 없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한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후회 없이 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